네, 재정 설계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PFA 시니어 필드 디렉터이신 찰스 최 재정 설계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유익한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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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싶어한 건 특히 가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자녀들은 또 요구하는 건 많아지고, 내가 이 토끼 같은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하는 건강의 걱정도 되고 말이죠. 결론은 이 어떤 그 재정적인 그런 문제가 항상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리빙 라이프 그 베니핏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건강상에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현재 들어오는 수입이 더 이상 안 들어올 때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해결을 해준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아파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3,000불 되는 모기지를 이제 갚을 수가 없을 때 그때 3,000불이라는 돈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좀 마음이 그래도 위안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난 시간에 리뷰 차원에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네. 재정 설계라는 것은 소박한 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거기에 기준이 예.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늘 아메리칸 드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 학자금 마련, 참 네. 평생을 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시잖아요. 그렇죠. 첫째로 자녀 교육이 되시고요. 둘째는 우리의 보금자리 내 집 마련이 되실 거고요. 셋째는 늘 말씀해드렸듯이 건강하게 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순서가 있네요. 처음에 학자금이면은 이제 신혼 부부들 정도. 그렇죠. 그러면은 자녀들이 앞으로 18세 될 때까지를 내다보면 충분하게 그 돈 학자금이 뽑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베니핏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집 하면 보통 이제 30대, 40대가 이제 집을 얻게 되니까 그때 그 어떤 집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 번째는 말 들어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모든 것을 좀 편안하게 쉬고 싶으신 분들의 은퇴 자금. 예, 맞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세 가지가 그렇군요. 가장 이 주춧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예. 학자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살짝 네네, 타치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내 집 마련한 거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지 예, 이렇게 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학자금은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자녀를 위해서 학자금 저축하는 거는 네.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결코 잃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예.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학자금이 많다는 거죠. 부담이 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 공립하고 사립 나누는데요. 이 자녀가 하나일 경우는 그나마 어떻게 버텨보지만 2명 또 3명 되면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이 학자금 준비를 단돈 몇으로 몇백 불로 시작을 한다면 나중에는 얼마나 보상이 크겠어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네. 자, 한 분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제가 자녀 3분 인물을 만났어요. 예. 첫째 아이한테는 굉장히 공을 들였고요. 네. 두 번째 아이까지는 공을 들였는데 세 번째 아이는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이런 표현을 쓰실 만큼 감당을 못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학자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어떻습니까? 이제 보통 학자금이 필요한 게 미국에서는 뭐 중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니까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보통 이제 한 18살 정도 되는 나이잖아요. 미국 나이로. 그러면 18년 정도 불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대충 지역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한 사람당 먼떨리 지불하는 돈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굉장히 네. 이 숫자인 말씀이 나오셨는데 예. 지금 현재 이 대학 학비 인상률은요 3.5%에서 5.5% 사이, 평균 4% 이상이 되고요. 네. 예, 보통 이제 주립대학은 네. 1년에 한 9,000불에서 12,000불, 사립대학은 4만 불에서 한 5만 5천 불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생활비를 더 더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문제는 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18년 후에 지금 태어난 아이가 예. 대학을 갈 때는 예. 주립대학이 한 1년에 한 4만 1,000불, 사립대학이 13만 불에서 15만 불. 그렇군요. 4년을 계산하면요. 주립대학은 한 20만 불, 사립대학 한 60만 불 이상이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위해서 학자금 준비하는 거는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예,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사람을 우리가 놓고 이야기할 때 이제 뭐 인플레이션 계산하고 해서 그만큼 이제 그 18년 후 20년 정도 후를 내다보고 그런 가격이 책정이 된다고 하면 이제 60만 불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그 생명보험 그 리빙 라이프 베니핏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랬을 경우에 먼들리 정도 페이는 아무래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18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 학자금 준비하실 때는 네. 100%의 학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네. 한 학비의 50% 정도라도 아, 세이빙을 해놓는 것은 굉장히 네, 이게 그러겠죠.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겠고요. 예, 예. 자, 학비를 준비할 때 있어서 네. 자, 우리가 아는 그 529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네. 입법화 시켰고요. 1996년도에 아, 예. 스테이트에서 이제 그걸 관장을 하는데 네. 예, 이 529 플랜이라는 것은 세금 면제까지 되는 아주 좋은 세이빙 플랜입니다. 네.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충분하게 좀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아까 그와 반대로 조금 지금 여유 돈이 있다면 그 학자금의 반 정도가 아니고 학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을 또 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유 자금으로. 네, 보험으로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학자금을 준비할 때 네.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들께서도 이 학자금을 위해서 네. 그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이런 경우에는 그 조부모님들의 그 네네. 세금도 이제 면제 가능합니다. 유산세 면제도 가능하고요. 또 그 여러 가지 이 방법을 통해서 학비를 만들 때 부모님 플러스 조부모님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생명보험을 들 때 내가 학자금 융자로 쓰겠다고 뭐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께서 18년이라는 기간을 내다보고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보험료를 지불하고 하면 되겠다는 건 이제 스스로 이렇게 계산상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이야기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보통 그 저희가 이 네. 보험 쪽에서 잘하는 이자율은 네. 8%에서 한 12% 예.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500불씩 저축을 하신다면은 네. 1년이면은 한 6천 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년이면은 이제 6만 불. 그러네요. 15년 정도면은 이제 8만 불, 9만 불에서 이제 이자 돈 합치면 한 15만 불 이상이 이렇게 저축되는데 네네. 그럴 때는 충분히 자녀를 스테이칼리즘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은 여유 있을 때 그냥 쓰자고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정말 조금씩 그 저축을 하자는 그런 운동도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꼭 내 미래를 위해서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고 어쨌든 자녀를 보살피고 대학을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내가 또 희생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미리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생명보험으로 자녀들 학자금 준비하는 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고요. 예. 물론 텍스 혜택도 보시고요. 면세. 그렇죠. 예. 또 둘째로 자녀를 양육해서 대학을 보내는 것은 부모의 네. 일이지만은 만일 그 부모가 사망 시에는 그럴 수. 그 자녀 대학 가는 거는 아마 자녀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의 학자금 돈 캐시밸류도 중요하지만은 사망 시에 혜택이 나와서 그 자녀들이 충분히 학업을 마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이 불안, 근심, 걱정이 없을 텐데 당장 내일의 일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하도 요즘은 사회가 흉흉해서 그런 어떤 그 변수들이 너무 많이 그냥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어떤 그 리빙 라이프 베니핏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좀 담보를 미리 좀 갖고 좀 안정된 생활을 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학자금하고 이제 내 집 그 자산 지키는 건데 내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도 내 집을 지킬 수 있고 만일에 20만 불짜리를 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걸 언제든지 20만 불까지 내가 미리 타서 필요한 만큼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가능합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갑자기 한 달에 10만 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10만 불도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병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죠, 물론이죠. 그 금액이 정해질 수가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네. 월 페이먼트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먼틀리로 이렇게 예. 똑같은 그 금액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네네. 얘기. 알겠습니다. 예.
자, 생명보험을 통해서 여러분 모기지를 프로텍트하는 것, 그냥 내 집 자산을 지키는 것과 또 학자금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받을 수 있고 여유 있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정설계정보 PFA 시니어 필드 디렉터 찰스 채 재정설계사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